So I think it's important when to fundraise. 언제 투자를 받아야 될지 말씀드렸죠. 투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회사 많습니다. For some company, you don't need to get invested at all. 그건 여러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스몰 마마파파 숍으로 가서 우리 직원들끼리 계속 그냥 이 구조로 수익 창출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겠다 하면 외부 투자로 인해서 오히려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투자 안 받는 게 낫죠. 그렇죠? 하지만 트랙션을 봐야 돼요. 아, 여기서 만약에 투자금이 한 뭐 10억, 30억만 들어오면 지금의 20배가 되는 성장이 가능하겠다면 투자를 받는 게 낫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언젠가 CEO의 자리에서 벗어나도 괜찮아. 좀 미련이 없으신다면 투자를 받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끝까지 내가 고집할 거야. 나 아니면 안 돼. 이거 내 회사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시다면 투자하실 때, 투자 받으실 때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Okay? So how do you create scenario that you are strong?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이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고 강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드렸죠? It's jungle out there. 정글이에요.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war jungle. 그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냥 투자금 받지 않고요. 그냥 내가 번 영업 매출로 성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Okay? You need to get your word out. 중요해요. 투자를 받기로 결정했다면 미디어에도 노출돼야 되고 막 알려줘야 되고 여러분이 막 알려지려고 이 정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는 것도 물론 잘 하시는 거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방법이고요. 지금 뭐 스타트업 관련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늘리고 해외에서 투자 많이 받게 하려고 지금 뭐 중소기업청부터 시작해서 K-스타트업뿐만 해서 여러분이 제가 낸 세금들이 많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쓰이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90%의 스타트업들 망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 스타트업으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정말 해외 펀딩을 많이 받는 회사들 별로 없어요. 한국 유니콘이 정말 몇 개나 됩니까? 그죠? 대부분 또 성공한 회사들을 보면 스스로가 개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내 길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 내가 스스로 누구의 지원받지 않고 어떻게 나를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찾을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So how do you create a plan and produce and grow without funding? That's very important question. 맞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고민해 보세요. 내가 투자받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 그림이 확실하게 보인다면 투자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Probably it's easier for you to just create a lot of sales. 그러면은 투자 받고 막 투자 받는 거 피칭하고 하는 거에 신경 쓸 시간에 영업에 조금 더 뛰면 오히려 더 낫겠다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죠? 일반의 많은 투자자들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니시 마켓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영업에 의기투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So make sure you can take off without investor. 중요한 거,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아이템은 잘 들으세요. 투자자 없어도 take off 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투자자가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되죠? 캐탈리스트. 더 크게 만들어주죠. 멀티플라이어. 더 큰 투자로 인해서 더 많은 몇십 배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Okay? Show commitment of a team. 중요해요. 투자를 받는 단계가 바로 투자자가 연결이 돼서 바로 입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몇 개월 동안 계속 토론을 하고 미팅을 하고 캡 테이블도 보여줘야 되고 내 거를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럼 우리 상황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 뭐랄까 영업 매출 회계 자료 다 보여줘야 되고 인원이 몇 명인지 다 보여줘야 되고 그런 단계에서 결속력이 뛰어난 팀이라면 그걸 버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 공유가 돼야 돼요. 하지만 투자 담당하는 사람 한 명이 하시면 좋아요. 모든 게 분산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파트타임 직원보다는 가능하면 풀타임으로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이 혹은 대표님이 스스로가 투자를 맡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Okay? So that will be coming soon in 2 weeks. 인베스터를 만났을 때 그 이후에도 여러분의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도 뭐 저희도 스타트업들 지금 한 50개 기업들 중에 물론 정말 활발하지 않은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활성화가 된 기업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요거랑은 좀 시간이 맞다, 또 시기가 맞다 하면은 투자자들한테도 이렇게 추천도 해드리고 그래서 미팅도 잡아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미팅을 잡아드리기 전에 정말 여러분이 알고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미팅에서 모든 얘기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셋업된 피치 데모데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첫날에 5분짜리 피칭을 하는 기회가 주어지죠.
인터뷰를 하고요. Q&A를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요즘에는 또 화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첫 피칭은 30분 정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뭐 15분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 미팅이 잡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인트로덕션 굉장히 중요하겠죠. 웜 인트로. 콜드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막 투자자한테 연락해가지고서는 투자권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업계에서 어느 정도 투자자들과 아는 사람. 여러분 엔젤 인베스터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기업 투자를 받고 싶다면 엔젤 인베스터가 대부분 투자 분야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자들도 알고 있는 엔젤 인베스터가 많아요. 그럼 엔젤 인베스터한테 좋은 투자 관계를 유지한 다음에 기업 투자자를 소개받는다던가 이게 더 찬스가 있다라는 거죠. 불특정 다수한테 뭐 컴페티션을 뽑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규모가 작고 투자금도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정말 소싱을 원한다면 가능하면 따뜻한 인트로가 되게 따뜻한 인트로, 웜 인트로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 혹은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소개를 받는 걸 웜 인트로라고 해요. 그다음에 think parallel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그 strike the iron when it's hot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철이 뜨거울 때 막 치라는 거. 그죠? 내가 IR을 준비하고 IR 덱을 만들고 투자자하고 미팅을 잡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때 멀티플로 하라는 거예요. 패럴라, 평행 조건이 되게. 그 주에 한 주에 다 잡는 거예요. 하나 잡고 일주일 후에 또 잡고 뭐 3주에 하나 잡고 하면 자꾸 분산이 되겠죠. 그 에너지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팀 멤버 중에 한 명이 IR을 담당하게 만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시기가 있어요. 이번 주는 투자자들이랑 미팅하는 주로 만들자. 이렇게 하셔서 그 주에 이미 연습했던 피칭과 덱을 계속 하는 그 주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이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와의 미팅이 너무 분산되지 않도록 어떤 한 적절한 시기에 한 번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적인 요소도 있어요. 제가 그랬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파운더는 아이템이 별로여도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이템이 좋은데 말씀을 잘 못하셔서 이렇게 숨겨진 진주처럼 빛을 못 발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억울한 얘기이겠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글로 보여지는 것보다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그 메르비안 교수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첫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거의 93% 이상이 비언어적인 거에서 오거든요. 뭐 여러분의 목소리 톤이라던가 스피치겠죠. 뭐 발음이라던가 어떻게 말을 하나든가 그런 뭐 말하는 투라던가 말을 잘하면 그죠? 더 많이 주목을 받겠죠. 잘한다기보다는 클리어해야 돼요. 클리어하고 잘 이해될 수 있고 재밌어야 되고 쉬워야 되고 그리고 비주얼적인 거. 이 비주얼이라는 거는 꼭 덱을 의미하진 않아요. 어떤 여러분이 쉽게 뭐 데모를 할 수도 있어요. 아이템을 보여주고 이게 앱에서 어떤 식의 인터페이스로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비주얼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웃는 모습, 그죠? 옷차림 그리고 이미지가 맞아야 돼요. 제가 그때 1차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오가닉, 유기농 관련한 제품을 만드는데 팀원들이 다 막 양복 입고 뭐 금융 쪽에 계셨던 분들이면 그게 매칭이 안 되죠. 비주얼이 회사 아이템과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팀원들의 배경이 다 뭐 NGO나 뭐 소셜 임팩트 크리에이터 혹은 뭐 유기농 관련한 어떤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라던가 하면 회사의 팀 이미지와 아이템의 비주얼적인 게 매칭이 되겠죠.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기농 같은 회사는 어떤 컬러가 떠올라요? 그린, 그죠? 혹은 뭔가 좀 파스텔 톤 같은 게 더 떠올리겠죠? 초록색이라던가 하얀색이라던가 이런 퓨어한 느낌의 파스텔 톤이 떠올리죠? 뭐 굉장히 강렬한 빨간색이라던가 강렬한 로얄 블루 같은 경우는 유기농 회사, 유기농 뭐 어떤 아이템을 만드는 천연 제품을 만드는 회사하고는 맞지가 않는다는 그런 비주얼적인 매칭도 잘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 타겟하는 고객의 그 아바타에 맞는 그런 비주얼적인 브랜드 명과 그리고 브랜드 컬러와 그리고 피치 덱의 전반적인 색상이라던가 요소들이 잘 맞아떨어지는지 겨냥하는 고객이 20, 30대 여성을 고객을 겨냥하는 앱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뭐 배달 앱을 만든다고 합시다. 근데 디저트 전문이에요. 그래서 20, 30대 뭐 40대 초반의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앱을 가지고 디저트를 주문하는 회사라면 어떤 컬러가 좋을까요? 핑크색, 파스텔, 글씨체도 여성분들 20, 30대, 40대가 좋아하는 휴머니스트, 조금 동글동글한 글씨체가 좋겠죠. 너무 각진 글씨체라던가 색상 자체가 블랙 앤 화이트라던가 라는 건 디저트랑 연관이 없어요. 그죠? 블랙 앤 화이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앱을 간편하게 사용해서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배달하는 그런 앱이라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비주얼적인 게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죠. 브랜딩의 요소도 비주얼에
속합니다. 자, 말할 때 우리가 피칭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그걸 가지고 첫인상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요. 말을 너무 빨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빨리 하고 내려와야지. 속사포. 너무 많이 빨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1분의 적절한 템포는 100단어 정도. 영어로, 0단어로 100단어 정도가 1분에 여러분이 커버하실 수 있어요. 능숙한 원어민은 150단어까지 하는데 그건 너무 빨라요. 근데 이제 원어민들이 하는 얘기가 평균 120. 어떤 부분은 빨리 가겠죠? 어떤 부분은 좀 천천히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100단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했다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웅얼웅얼 거리지 마시고요. 입을 가능하면 크게 벌리시고 저희가 아마 온라인으로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마이크 같은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죠? 이런 기능 같은 것도 잘 확인하셔서 에코잉이 들어가지 않은 마이크로폰 저희 보이시죠? 이렇게 핀 마이크 같은 것도 하나 구입하셔서 소리가 클리어하게 들리게 그리고 입을 좀 많이 좌우로 벌리셔서 웃는 듯이 근육을 많이 사용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필러 같은 거 well, 이런 거 불필요한 게 많이 들어가면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빼시고 목소리의 톤이 너무 높아도 굉장히 비전문가처럼 들리게 됩니다. 콧소리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목소리 퀄리티를 한번 보시고 앞에 화상 캠 같은 게 있으신 미리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시는 거 되게 좋아요. 코치가 있어서 저 같은 코치가 여러분이 옆에서 컨설팅 해주면 가장 좋지만 뭐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 정말 좋은 건 셀프 모니터링이에요. 연기와도 똑같거든요. 누구 앞에서 발표한다라는 거. 연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연기 잘하시는 분들은 셀프 모니터링을 하죠. 직접 녹음을 하셔서 여러분의 목소리라던가 또 표정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We are a team of passionate experts. 제가 그렇게 했어요. We are a team of passionate experts. 자, 여기에서 열정이 보이나요? 제가 말하는 얼굴 표정에서? 안 보이죠. We are a team of passionate experts. 전문성이 들리나요? 안 보이죠. experts, passionate, 열정적인, 전문가. 이 단어를 얘기할 때 한국어에서 마찬가지예요. 열정적인 전문가.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적인 걸 얼굴로 표시할 수 있겠죠. 전문가를 얼굴로 표시할 수 있겠죠. 가능하다면. So we are a team of passionate experts. 그런 느낌. passionate. 제가 이 passionate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열정을 생각하면서 그 단어를 전달하는 거예요. experts. 전문가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나는 표정과 내 목소리에 전문가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EQ라고 하죠.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을 여러분의 스피치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